거침없이라고 저희가 정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요. 오늘 오후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오늘부터 좀 쓴소리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. 박지원 부원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 쓴소리를 박지원 부원장님은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어떠십니까? 저는 할 것 같아요. 이분 스타일상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잖아요. 이분이 와이프와 아들 빼고 다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. 사실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거든요. 대통령께 이제 국정 기조의 변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정 기조의 변화라는 것이 뭐 이미지라든가 메시지의 변화가 아니고 사실은 국회와 야당을 존중해서 만나야 된다라든가 또는 뭐 이 진보 보수에 관계없이 민생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확대 재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요한 위원장님께 참 죄송하지만은 네.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가 국가 비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. 네. 그런 부분들이 저는 결국은 이 혁신위원회의 성공이라는 것도 대통령에게 달려있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님,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제 오늘 오후에 출범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출범을 하는데 일단은 뭐 탈당 인사도 있고요. 뭐 혁신위원 제안받은 걸 또 거절했다. 이런 비운계 인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침없이 통합 내세우면 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건 좀 분열 위험 신호로 봐야 될까요? 어떨까요?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내가 혁신위원장으로 그 제안을 받았는데 나는 뭐 거절했다. 그리고 네. 거절한 또 이유를 또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.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혁신위가 공천을 다뤄야 되는데 뭐 그 내용이 없다.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. 근데 혁신위가 아직 혁신위 구성도 하지 않았고 공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큰데 그 주장을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뭐 혁신위가 허수아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거침없이 하겠다. 그리고 대통령실도 혁신위의 모든 안을 받아들이겠다. 김기현 대표도 뭐 모든 안을 받아들이겠다. 더 나가서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받았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그와 관련된 전혀 네.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. 네. 이것은 저는 이제 천하람 위원장도 이 당을 떠나려는 생각이 강하지 않는가. 그러니까 굳이 혁신위에 참여해서 자기 말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대고 떠나기가 좀 어려워질까 봐 미리 네.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혁신위 자체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. 또는 혁신위가 뭐 구성이 잘못된다든가 앞으로 운영이 잘못된다든가 그런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. 다만 네. 우리 저 박진영 위원장과는 조금 다르게 혁신위는 당의 기구거든요. 그럼 당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, 당이 어떻게 그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,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의 민심에 어떻게 더 다가갈 것인지 이 기본적으로는 당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대통령실하고 깊이 결부시켜서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떠넘길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오늘 오후에 혁신위가 발표되니까 뭐 면면이 어떤지 어떻게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. 박지원 부원장님, 일단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요.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향해서요.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. 바지 사장, 뭐 핫바지 위원장 이렇게 흠집내게 나섰습니다. 혁신이 국민의힘 혁신이 출범 이후 어떻게 가리라고 좀 전망하십니까? 뭐 원래 야당은 비판합니다. 또 이제 혁신이 이런 걸 출범하면 물타기 나오고 하는데요. 결정적으로 인요한 그 위원장의 개인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하나의 지지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뚝 떨어지는 상황인데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음 주쯤 되면 지지율 뭐 1, 2%라도 올라갈 수 있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다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김태우 우리 후보를 사면시키고 공천한 것,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결국은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의도의 용화대 출장소처럼 보여진 겁니다. 결국은 당정관계 재정립인 거고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뭐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. 여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인요한 위원장과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대통령과의
당정 관계 정립을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인유한 위원장이 일단 혁신이 첫 일정으로요. 오늘 이제 광주 5.18 묘역 찾겠다고 하지 않습니까? 뭐 관련해서 박진영 위원장 말까지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뭐 일단 저 정청래 의원이 공격한 내용은 직전에 민주당에서 김은경 비대 혁신위를 발족시켰다가 거의 유야무야 내지는 망조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리라고 보고요. 네. 또 우리 인유한 위원장은 사실 순천에서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그 민심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광주 5.18 묘지도 참배하고 지역 주민과 또 전 국민을 향해서 좋은 그런 국민 통합의 메시지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. 오늘 정치 핵심 이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. 두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.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